네, 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명리, 정신분석적 명리, 정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을 하시는데, 구독을 많이 안 하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만세력과 청간지지, 이런 명리학의 기본적인 구성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명리학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로 들어가서요. 철공소 만세력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고 철공소에 들어가겠습니다. 철공소에 들어가서 만세력이라고 있죠. 만세력에 들어가서 제4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생년과 생일 그리고 시를 이렇게 적고 남자, 양력, 평달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 만세력 보기 이렇게 하면 사주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를 보고 사주라고 합니다.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래서 사주. 이 주를 연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를 월주, 이 주를 일주, 그래서 이 주를 시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주를 천간이라고 합니다. 천간. 하늘에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지, 땅에 있다고 그래요. 땅에 있어서 지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조그만한 글자가 있습니다. 갑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보고 지 안에 있는 천간의 글자다 해서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지장간. 용어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됩니다. 지장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에너지가 한 사람의 에너지를 이렇게 8가지 에너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초록색을 나무를 의미합니다. 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을 화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황토색을 토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색을 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수를 의미하죠. 이렇게 2분의 4주 같은 경우는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점수를 이렇게 매겨서 이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중하인지 이거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 만들기에서요. 프로그램화를 시켜가지고 각각의 점수를 만들어서 이걸 합산해서 이렇게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있는 4개의 글자를 점수를 많이 주고 이쪽에 점수를 적게 줘서 48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화사주는 밸런스가 굉장히 정가운데 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목이 3개가 있습니다. 2개면 많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3개면 너무 많다. 화도 2개니까 많죠. 그래서 이 토들이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흘러가는 천간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토생금 천간에 놓고 지지로 보내면 편재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제일 처음 사주를 보면 대부분 조의 관점으로 사주를 봅니다. 조란 말이 무엇이냐? 계절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죠. 목과 금수 해가지고 목은 봄입니다.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금입니다. 금이기 때문에 뭐 조우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격국론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격국론으로 보자면 이게 금색이 위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얀색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장간을 보겠습니다. 무임경입니다. 무임경이 가운데 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간의 에너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장간이 하나의 원 안에 있고 원자가 막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지장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막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가고 싶어 합니다. 이 조건이 맞아야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에가 조건이 맞으면 이게 무가 톡 튀어나오고 있죠. 그 이미 강력하게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식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신을 통해서 죄를 살려주는 식신생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기초 단계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에너지들, 이 하나하나마다의 에너지를 특성들이 하나하나마다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이 만세력을 볼 때 좋은 거는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이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있는 것은 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합.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세모가 있습니다. 이것도 합이죠. 근데 이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는 충입니다. 충. 그래서 막 흔들리죠. 합은 안정적으로 있는데 충은 막 흔들립니다. 흔들리게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도 원이 있고 여기도 원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게합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좌우의 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화의 기운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당연히 밑에도 있죠. 이 병호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럼 자는 어떻습니까? 자는 없어요. 자 혼자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자가 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좌오 묘유 이걸 보고 왕지라고 합니다. 힘이 가장 센 그런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왕지들이 싸우면 제대로 싸웁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사생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자와 오가 싸워서 오가 당연히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힘이 쪽 빠지겠죠.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면 뭐 직장, 후속, 뭐 이런 뭔가를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고 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기보다는 겁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하나의 에너지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만세력을 보시고 어떤 에너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쭉 한번 봐 보십시오. 이 많은 요소들이 본인에 해당되는 글자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래도 더 강력하게 나를 나타내주는 글자가 바로 본원이라고 되어 있죠. 본원이라고 하는 글자. 그래, 병호입니다. 병호라는 글자가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나타내는 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고요. 저의 간법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여기를 2등분을 시켜서 이 부분을 집단 무의식, 이 지장간에 있는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 부분에 이것을 어떤 집단 무의식이냐? 국가에 관련된 집단 무의식이다. 어떤 큰 조직, 그런 집단 무의식이 갑을이다. 갑을. 그래서 이렇게 갑을이 툭 튀어나왔죠?
그래서 툭툭 나왔다 해서 투출이라고 합니다. 지장간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지장간의 입장에서 툭툭 튀어나왔다. 투출. 여기에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지지가 투간 되었다. 여기가 천간이니까 간이 생겼다. 간이 나왔다. 그래서 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여기죠. 여기에서 봤을 때 투간.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뿌리가 있다. 그래서 통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여기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어라는 것은 자기들이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간되고 통근되고 투출되었다 라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십성이 나옵니다. 십성이 뭐 정인, 편인 뭐 이렇게 나오지만 갑을이라고 하는 걸로 투출이 되었고, 이런 국가에 대한 집단 무의식 속에서 편인과 정인으로 투출이 되었으니까 이 힘이 강력하겠죠. 편인과 정인. 그래서 뭐 정인이나 편인은 어머니라고, 육주인으로는 어머니. 그리고 또 실생활에서는 학문, 공부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은 뭐 대학이나 정식적인 학문, 편인은 취미생활이나 뭐 학문적인 공부는 아니지만 또 부차적인 그런 공부도인 취미생활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집단 무의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것과 취미생활 이 두 가지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자, 이 부분은 한 가족,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성장했는가 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임경, 이 세 가지의 집단 무의식, 가문의 집단 무의식, 가족의 집단 무의식이 세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는 발현되지 못했죠. 그렇지만 한 개만 투출돼서 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럼 이 두 가지는 심리학적 용어로 보면 억압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억압된 기운들을 우리가 활용하면 되잖아요. 억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쓰자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간법입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이 개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개인의 무의식이겠죠. 무의식. 개인의 무의식 가운데 병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기정이 다 투출되어 있습니다. 병은 병으로서, 정도 병으로서, 그 다음에 기는 무토로서 모양을 바꿨지만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토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무토도 있지만 기토도 있죠.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 무토가 힘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의식의 집단의 우리 가문의 무의식과 개인의 무의식이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으니까 식신의 삶을, 무토의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미래에 대한 개인의 집단 무의식입니다. 임계로 되어 있죠. 임계가 해당된 글자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집단 무의식이 발현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이런 것들은 쉽지 않고 여기에서 나타난 무토나 기토가 발현됐기 때문에 이 말년의 삶은 식신의 삶으로 살아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주를 볼 때 여러 가지 기초적인 간법이 있지만 금묘화실론이 있습니다. 여기가 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국가로 봤고, 국가가 뿌리죠. 뿌리에서 가문이 나왔고, 가문이 묘,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죠. 거기에서 꽃이 피우는 거죠. 꽃이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거를 초년,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그 다음에 말년기,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주에 대해서 만세력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 각 에너지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글자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 글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자가 가장 중요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글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체가 여러분들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꼭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에너지들이 어떤 에너지들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계속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